주인장 모종삽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뭘 생각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원래 공포스러운 얘기를 준비했는데 제가 그동안 꿔왔던 악몽을 준비해 왔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소설을 지금 화요일인데 아직 다 쓰지를 못했어요. 근데 내일 업로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지금 일단 녹음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즉흥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설은 이번 주에 최대한 녹음을 해서 편집을 해서 소설 다 쓰고 또 편집을 해서 녹음을 해서 다시 대본까지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최대한 이번 주 안에 가능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만약에 공포스러운 얘기를 무서워하시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공포스럽지 않은 얘기들로만 즉흥으로 하는 방송을 처음으로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원래는 방송 내용을 다 편집하고 사실 다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에 제가 또 이런 소리를 갑자기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편집이 어색하게 들리게 될 건데요. 즉흥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몇 초에 끊어야 할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열심히 하겠지만 어색하다면은 그냥 쭉 내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대본이 없는 갑작스럽게 7회에 대본이 없는 방송, 즉흥으로 말하는 새벽 감성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몽을 꾼 얘기를 들고 왔는데요. 예전에 꿈에서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메모를 다시 해서 생각을 해서 다시 메모를 적어보았던 이 내용입니다. 그때의 꿈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살짝 무섭기도 해요. 이번 화는 무서운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듣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생각한 무서움의 난이도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라는 책 작품과 미나토 나가에의 고백 정도의 소름 끼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또한 누구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공포이기 때문에 듣거나 읽기를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악몽을 이런 얘기를 들고 오기 전에는 진짜로 어, 많은 분들과 얘기를 이번 주 방송을 못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다음 차트로 만나려고 합니다. 작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무서운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걸 쓰는데 쓰다 보니까 A4 용지로 한 5장이 나온 거예요, 분량이. 아직 쓰고 있는 도중인데도 지금 녹음을 사실 수요일에 맞아요. 주말에 했어야 되죠, 녹음을. 근데 이 소설을 쓰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 소설을 다 완성하고 다 한꺼번에 녹음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설을 쓰다가 중간중간 끊어서 다음 편으로 넘겨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화요일까지 돼버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녹음은 일단 시작해야겠다. 그래야 편집을 해서 수요일에 올릴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미리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쓰고 있는데 이게 꿈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내용으로 뭔가 게임처럼 요즘 게임 방송을 많이 봐서 그런지 게임처럼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악몽에서 저는 이런 막 가위 같은 거 눌렸을 때 되게 헤쳐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무서워하지 않고 뭔가 되게 싸우고 욕하고 때리고 이러는데 점점 그 귀신들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 정말 열심히 싸우는데 진이 빠지고 점점 더 괴기해지는 아니, 귀신들이 나오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꿈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생생하게 꿔서 아 이건 무조건 소설로 써야겠다 했는데 이거를 소설을 솔직히 쓰는데 아무리 단편 소설이라고 해도 일주일 만에 쓰기는 취미 생활로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저는 단편 소설 한 달에 쓸 때는 올인해서 이 시간만 가졌을 때 올인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짬을 내서 써야 되고 이러면 한 달이 걸릴 때도 있고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공모전에 제출을 하려고 하면은 어 제출을 하려고 하면은 뭐 보통 한두 달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두 달 전부터 쓰기 시작하고 컨셉은 음 1년을 마무리할 때 보통 공모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어떤 작품을 쓸지 고민을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중에 가장 올해 나와 비슷했다. 올해 나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줬다. 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겨울에. 그래서 그게 근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퀄리티도 당연히 점점 좋아지거니와 음, 문맥도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얘기도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 아무런 배움의 그런 게 없어도 정말 취미로서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쓰다 보면은 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늘지 안 늘지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음, 그 교지 편집부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때가 거의 처음으로 계기로 글을 쓰는 게 거의 취미 생활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워낙 다들 공부해야 되고 그런 취미에서 또 이과고 하니까 많은 책도 읽지 못하고 뉴스는 읽었었어요. 근데 뉴스 말고는 사실 책을 많이 읽기가 힘든 시기죠. 그래서 그때는 글은 아예 쓰지 못하고 중학교 때 썼던 글이 있는데 그때 썼던 글이 노래를 모티브로 해서 쓰라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왜냐면은 글 쓰는 게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라고 지어야 될지 다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요즘처럼 막 그 반복적인 부분이 그런 노래들이 유행할 때가 아니라서 아직은 유행을 조금 하긴 했죠. 그렇지만 그런 기계음 같은 게 적었던 시기라서 그 음악을 비유해서 소설로 쓰는 게 좀 수월했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을 리메이크해서 쓴다거나 그냥 소설 자체를 하나를 기승전결해서 자기가 구성해서 창, 창조할 수 있느냐를 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제 작품을 되게 많이 좋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내가 좀 이런 거를 잘 쓰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 옆에서 그렇게 장점을 발견해내주고 칭찬을 해주는 게
거기서 정말 중요하다고 정말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그때 그런 게 없었더라면 제가 글을 쓰려고 사실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때 정말 선생님께서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저희 뭐 담임 선생님이 다른 교과목 담당이셨는데 그분까지 보시고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 단편이고 또 그땐 더 짧으니까 금방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 다들 돌려보셨는데 너무 잘 썼다고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교지에는 실렸거든요. 근데 제가 교지를 그때 당시에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없- 그렇게 소중하지 않, 뭐, 제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 잊어버렸고, 저 또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일이 위해서건 그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작품은 저 빼고 저희 학교를 나온 중학교 모든 사람들이 교지를 갖고 있다면 갖고 있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증이 어떻게든 되겠죠? 근데 저는 제 작품을 몰라서 한번 보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한번 부탁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 부분만 혹시 교지를 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 부분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한글 파일로 제가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다시 읽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옛날 작품을.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저의 그 주된 감정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일맥상.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큰 본래에 제가 갖고 있던, 제일 속에 갖고 있던 성격은 지금 방송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도도로 씨랑 같이 방송했을 때처럼 되게 웃긴 사람이라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해주는데,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되게 밝은 성격. 근데 오히려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띵 하고 와닿았는데, 햇빛을 보면 그림자가 더 짙게 진다.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할수록 햇빛이 더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짙게 지는 법이야. 이런 말을 듣고 나서 되게 띵했어요. 뭔가 정말로 오히려 막 밝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뭐 생각지도 못한 아픔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의외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감정이구나.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뭐 이런 시절, 그리고 대학교 그런 바쁜 시절, 그 소설을 쓰지 않는 그렇게 바쁘게 지냈던 시절을 보면 내가 잊고 살고 있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원래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녹음을 편집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그래서 녹음을 편집을 하면 되니까 저는 사실 다음 주에 올림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폐막식도 한 후에 얘기로 이렇게 들고 오는데 제가 항상 글을 쓰는 건 전주고요. 그쵸? 글을 쓰는 건 3주 전이고요. 그러니까 컨셉을 잡는 게 3주 전, 글을 쓰는 게 2주 전, 그리고 방송 편집하는 게 1주 전, 그리고 방송 올리는 게 이번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컨셉이나 아니면 얘기들이 보통 3주 전 얘기거나 2주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딱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해시태그로 수, 들어오기 어렵게끔 방송이 나가죠.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쓴다고 저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을 멈출 수 없거니와 더 타이트하게 맞추기는 조금 힘든 부분일 것 같아서 이렇게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다음 주에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저의 선택하는 방법들, 이런 컨셉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내용을. 근데 저는, 음, 올림픽 얘기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미리 조금 얘기해 드리자면은, 이번 방송만 들으시게 된 분들을 위해서 조금 들려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들으실 분들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음, 그 얘기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컬링, 특히 정말 많은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 경기도 잘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름 올림픽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계 올림픽이 얼음이나 그런 추워야만 할 수 있는 눈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오히려 여름에 더 집중되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을, 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더 집중했던 것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메달까지 이렇게 갖고 오시게 됐어요. 근데 특히 저는 다들 그 메달을 따면은 색깔에 관계없이 다들 울컥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참 저분들이 입에서 그동안 힘들었다고 얘기를 꺼낼 때 되게 마음이 짠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결과적으로 괜찮아야지만 힘들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아서 뭔가 마음 한켠이 참 아파오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뭔가 결과를 이뤄내지 못하면 그 주변에 힘든 내색을 솔직히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열심히 한국의 응원을 받고 출전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단일팀으로 나가기 때문에 선수가 조정돼서 안타깝게 나가지 못하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탈락되신 분들도 계시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국가대표가 된다는 게 얼마나 운동선수로서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런 기사 같은 걸 접하면은 확실히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음, 국가대표 연습을 하게 되면은 뭐 몇 억, 정말 셀 수 없는 돈의 그런, 그런 팀으로 갈 그런 걸 포기해야 되는 그런 기회비용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대표를 선택할 만큼 그만큼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자기 삶에서 그런 일이라고 가치를 되게 높게 평가한다고 해요. 근데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많이 힘드셨, 힘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다들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아니,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비춰지는 것만 봐도.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구나 싶어서요. 진짜 진짜 제가 취미생활로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1, 2분짜리를 만드는데 두세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하물며 몇 시간짜리의 경기를 만들어내고, 개최식과 폐막식을 만들어내고, 아니면 안내해주고, 그 사람들을, 음, 지도하고 총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지 정말 가늠이 안 가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느꼈던 점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더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주제로 더. 아,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혹시 이때쯤 잠이 안 오셔서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새 밥을 제때 못 먹고, 체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수면 패턴이 엉망이 됐어요. 원래 그래서 어제도 잠을 한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점심 먹기 전부터 한 12시부터 한 3, 4시까지 밖에 못 잤어요. 해 떠 있을 때. 근데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해서 누워 있느니 이렇게 방송을 녹음을 조금씩 해놓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 근데 이걸 뭔가 꿈속에서 본 것 같아요. 오, 신기한데? 이런 감정 느끼실 때 있지 않아요? 일부러 방송 시간을 늘리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이런 걸 뭐라 하죠? 데자뷰? 데자뷰를 느낀 게 전 되게 많아요. 꿈을 맨날 맨날 꾸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근데 기록을 해봤어요.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 이게 데자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 스스로 실험을 해보자. 나는 어차피 꿈을 많이 꾸고 이러니까 꿈을 매일매일 기록을 해보자. 기억나는 대로 일어나자마자 써보자.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일어나자마자 막 써요. 그리고 어, 나 일주일 동안 꿈 꾸는 사이에 이거 꿈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꿈을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찾아보면 나오겠죠. 인터넷에 데자뷰에 대한 생리학 생물학적 원리 이렇게 치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지금은 찾아놓은 정보가 아니라서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대본에 없어요. 대본에 없는 얘기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뭐라 하죠? 더 전달력 있게 말하는 것 같아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웬만하면은 음,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대본으로 드리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면 제 사담을 더 넣는 부분은 대본에 넣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담까지 넣으면은 너무 길어지고 다시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도 도도리 씨랑 같이 방송을 했을 때 도도리 씨 부분은 제가 대본을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고 당연히 시나 뭐 가져오셨다는 그런 자료들은 그리고 알고 있었다는 자료들은 진짜 100% 도도리 씨가 갖고 온 자료가 맞는데 그거를 쓰지 않았어요. 제 거에다가. 근데 그거를 텍스트로 받은 게 아니라 생각을 이렇게 전에 받은 거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음성을 다시 텍스트로 제가 천천히 듣기로 해서 옮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담 같은 거는 또 넣기가 제가 시간이 적게 주어진다면 아마 힘들겠죠. 그리고 묘미였으면 좋겠어요. 저의 방송의 하나의 뭔가 원래 방송이라는 게 큰 목적이긴 하니까 방송을 들으면 더 뭔가 없던 내용이 있습니다. 짜란 뭐 이런 대본에 없는 내용들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뭔가 여러분들과 통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런 게 방송의 묘미로 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읽는 것 자체도 저는 방송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다음에 브런치에 제가 작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계속 작가 신청을 다시 하라는 그런 광고가 뜨거든요. 브런치를 쓰게 되면은 제가 대본을 매주 올리는데 근데 또 떨어질까봐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봐 못 올리고 있는데 이제 7회나 녹음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글을 매주
2개씩 꾸준히 올리고 있다는 걸 7주째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뭔가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또 그걸 또 신청을 하려면 또 뭔가 작성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되게 저 나름대로 뿌듯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서류를 다시 볼 수는 없더라고요. 왜 신청하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걸 좀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고 싶었는데 다시 제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기록하는 건 항상 따로 남겨야 되는 것 같아요. 아쉽죠. 매우.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 말을 꼭 들어야 되는데 드디어 저희 방송에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박수 소리가 녹음이 되나요? 이게 잡음으로 들리면 녹음이 안 되는데 저는 박수를 힘껏 쳤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제 방송을 무려 지금 몇 명이나 보실 것 같으세요? 무려 3분이나 구독을 하셨습니다. 유튜브에 한 분 계시고요. 도돌이 씨 아니에요. 도돌이 씨 아니라고 하셨고, 도돌이 씨가 제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혹시 하면은 그 지인들을 통해 알려지는 거는 정말 이 방송을 필요로 해서 듣는 사람이 우연으로 들었으면 하는 저희 취지에서 좀 벗어나고 익명성 또한 많이 벗어나고 뭔가 흥행을 위해서 방송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뭔가 지인을 통해서 뭔가 방송 요청을 부탁드린다거나 추천을 부탁드린다거나 광고를 부탁드린다거나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도토리 씨는 그게 필요할 거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의 방송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저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도토리 씨는 구독을 하진 않고 듣곤 있습니다. 자기, 자기가 나온 부분을 가장 좋아하시는 도토리 씨. 그리고 근데 도토리 씨가 아닌데 구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제 걸 구독을 못하죠. 근데 팟빵인지 아니면 아이튠즈인지 잘 모르겠는데 두 분이 계세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잘못 클릭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미국으로 제가 영어로 방송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 계신 한국 분이시려나? 한국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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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노려야 되는데 원래 막 방송하는 시간 방송 업로드하는 시간도 관련이 돼 있고 제가 그런 누구 어떤 층을 노려야 되고 방송 그런 듣는 사람들에 대한 근데 워낙 지금 뭘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 거의 없으니까 저는 그 세 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세 분이 300분, 3,000분, 3만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VVIP 아닙니까, 거의? 근데 그분들 중에는 아직 그 메일을 보내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냥 듣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이 사람 열심히 하네 하고 눌러주는 구독이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리고 제 방송에 댓글을 달기가 또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선뜻 이렇게 답장을 보내시는 것도 메일을 보내시는 것도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구독을 눌렀다는 것 자체가 나 진짜 좀 뭔가 살아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내 인생에서 바닥을 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음,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살고 있는데 뭔가 계속 이뤄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되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독을 누르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저 또한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가능한 한 계속 방송을 할 거예요. 혹시 콘텐츠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본 아이디어를 생각날 때마다 써놓고 있는데, 워낙 사회적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저 속으로도 그동안 들려드리고 싶었던, 그동안 생각했던 걸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컨셉이 가뭄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책을 읽고 있고, 영화를 접하고 있고, 또 도도리 씨도 계시기 때문에 음, 저는 여러 가지 컨셉트를 갖고 있어요.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식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저번에 깨, 말씀을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얘기를 다음 주에는 가져오려고 해요. 그리고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이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공포주의 7-1회가 되겠네요. 7-1회. 공포스럽지 않은 인트로. 길게 해보는 처음의 프리토킹 방송. 그리고 공포가 있는 2회. 2회차는 대본에 있는 소설을 들고 와야겠습니다. 소설은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에는 안 들고 올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완성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딱 뭔가 완벽하게 쓰고 보여드리는 게, 녹음하다가 만약에 반 들려드렸는데 막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좀 제 스스로 찜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부분 다시 녹음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시는 분은 이번 주에 여기까지 오늘 방송만 들으시면 되고, 공포 난 괜찮아 이러시는 분은 다음 주 방송까지 들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 방송,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말이 되겠죠? 이번 주 말로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컨셉을 일주일에 2번 업로드 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유방송도 껴넣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본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게 아마 새벽 감성이라는 파워겠죠? 그러면은 좀만 쉬었다 돌아야 되나요? 이거를 쉬기도 근데 또 애매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쵸? 중간에 제가 끊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계속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을 때 플레이 버튼 누르고, 듣고 싶지 않을 때 좀 쉬어야겠다, 얘가 너무 빨리 말하거나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그냥 틀어놓고 싶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시면 그냥 틀어놓으셔도 되고 멈추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있어요. 외로운 거? 그, 뭔가 제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외로움?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다들 있으실진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집에 들어왔을 때 밤에 씻거든요. 밤에 씻을 때 뭔가 되게 외로워요. 뭔가 연락을 남길 사람이 친구 아니면은, 음, 딱히 그런 이성 친구가 없기 때문에, 어, 좀
음, 뭔가 하루에 계속 약속을 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뭔가 친구들한테 편하게 연락을 남기다가도 뭔가 답장이 다 없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저 스스로 좀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라디오나 게임 방송, 생방송이나 음악을 틀어놓고 샤워를 해요. 그러면 누군가 계속 떠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냥 그게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생방송 라디오나 그 게임 방송을 들었을 때 특히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그런 방송들을 많이 하고 1인 방송을 많이 하고 많이 접하기도 듣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저는 직접 방송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니까요. 근데 어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되나? 근데 저는 몇 명이 됐건 누군가가 진심으로 듣고 있는 그 한 명이라도 계신다면, 음, 저는 이 방송에 모든 가치를 걸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해서 허투루 된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아무리 제가 자존감이 많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음, 그거에 대해선 되게 확신을 갖고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심 잃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아직 7회밖에 되지 않았지만, 음, 음, 그걸 뭐라고 할까요? 방송을 올리기 직전에 뭔가, 나 괜히 했나? 이 생각을 항상 해요. 나 진짜 살기 싫다. 진짜 왜 했을까? 아무도 듣, 듣, 듣지 않는 걸 이걸 굳이 왜 하는 걸까? 이걸 취미로 가져서 누구에게 알릴 수도 없는 거고, 나 스스로 만족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항상 처음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뭐가 제대로 되지 않아도, 지금 보면 유튜브도 썸네일이 각자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놨거든요. 썸네일, 시간이 되면 썸네일을 하나하나 각자 만들자. 이런 약속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조금씩 하다 보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고쳐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방송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뭔가 더 어, 제 스스로에게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보다 더 자연스럽게 들리겠죠, 방송이? 저는 제가 방송을 편집할 때는 제 목소리를 듣지만 딱 올리고 나서는 괜히 올렸다 이런 생각에 너무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들까봐 올리자마자는 다시 듣지 않습니다. 편집을 완료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듣는데, 잡음이 얼마나 들어갔고 음량을 얼마나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대본도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리고 나서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제가 세상에 이렇게 나댄 적이 있었나 싶어서. 하지만 이렇게 새벽 감성을 빌려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프리토킹으로 대본 없는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끔씩 너무 바쁘면 이런 방송이라도 매주 들고 나와야겠어요. 갑자기 이 방송을 하면서 또 다짐하게 되네요. 제가 이번 주에 소설을 못 들고 나왔으면 만약에, 여러분,
저번 주에 방송을 제가 못했죠? 소설을 써야 되는데 소설을 다 못 써서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아예 망쳤다고, 망친 건 아니지만 소설을 어떻게 안 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노력을 했다, 뭔가 대본 없었지만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본 없는 방송 괜찮을 것 같아요. 대본 없는 방송이 컨셉이, 대본 있는 방송이 컨셉이지만 한번 대본 없는 방송 정말 바쁠 때는 사실 원래 이번 주가 되게 바쁜 주예요. 저에게는 시험이 있거든요. 1년에 3번밖에 없는 시험, 자격증 시험인데 뭔지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험인데 이걸 음, 초, 중, 말의 시험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초의 시험이 가장 쉽고요. 말의 시험이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도전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바빴던 시기였어서 열심히 준비하긴 했어요, 정말로. 이거를 자격증에 합격한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는 이거 정도면 된다라고 평을 들었었고, 저 스스로도 그 사람이 준비했던 거에 한 3배, 4배 준비를 했었는데, 운도 안 좋거니와 그때 워낙 바빴었으니까. 그래서 떨어졌겠거니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 떨어져가지고, 제일 어려운 시험이어서 그랬겠거니 하고, 이번에 다시 도전을 하는데, 이번에는 근데 준비를 제가 제대로 안 했어요. 이건 제 탓입니다. 준비를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쉬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만약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더 더해진다면 시험은 어떻게든 돌아오잖아요. 1년에 3번이라고 치면은.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더 몸이 망가지게 된다면 음, 지금 이 가장 제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어릴 때고 가장 그러면은 튼튼해야 되고 제일 활기차야 되는 그런 걸 뭐라 하죠? 어, 뭔가 파릇파릇해야 되는 시기인데 골고루 앓고 힘들어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너무 몸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년 말에 작년 중순부터 그렇게 아프기 시작해서 이게 낫지가 않는데 음, 스트레스를 못 없애서 스트레스고 그게 또 스트레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못 없애는데 또 그게 스트레스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낫지가 않네요. 그래도 방송을 하면서 많이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나아질 거라고 믿으면 좀 더 빨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그 급성 대장 증후군 맞나요?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화장실 가야 되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 병은 한 번 걸린 사람은 없어도 한 번만 걸린 사람은 없어도 한 번 걸린 사람은 없다. 맞나요? 한 번만 걸린 사람은 없어도 한 번 걸린 사람은 없어도 한 번 걸린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걸린 사람은 없어도 한 번만 한 번 걸린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걸린 사람은 없다. 대본이 중요하군요. 저는 대본으로 많이 찾아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대본을 어쨌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막
장이 아파서 가면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뭐 다른 데 아파서 병원 가면 아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뭐 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아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다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다 그래서 아 뭐 원인을 모르면 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인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진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너무 불신이 강해서인지 몰라도 안 믿는 그런 눈치를 보내서인지 몰라도 아,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은 부분에 인생의 삶을 여쭙고 다닙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되게 많이 묻고 다녔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병원에 물었어요. 아, 이거를 나중에 제대로 된 컨텐츠로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짧게 짧게 들으시게 됐지만, 병원에서 진단할 때 원인을 모르면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원장님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상에 대해서, 메모를 하느라 죄송합니다. 여쭤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 제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머리로 가요. 모든 피가 머리로 쏠리게 돼요. 왜냐면은 제 몸이 전체가 다 기계라고 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머리에 과열이 되겠죠? 머리를 돌리는데 그런 엔진이 과부하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전력을 갖고 와야 되겠죠? 다른 몸에 있는 팔이나 장이나 다리나 귀나 이런 데서 그런 전력을 갖고 와야겠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갖고 오기 쉬운 게 장이래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아프기가 정말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가 머리로 쏠리기 때문에 장이 순환이 안 돼서 그리고 몸 전체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숨쉬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장이 아플 수도 있다. 그리고 이명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세 개를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담을 여러분들은 꼭 경험하셔야지만 느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빠른 시일 내에 들고 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알았어요. 숨이 잘 안 쉬어졌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어떻게 참겠는데 화장실 가는 거 안 먹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음, 뭐 먹으면은 계속 싸니 싸게 되고 화장실을 가게 되니까 안 먹었어요. 그러면은 안 먹게 되면은 만약에 시험이 공대는 또 특히 밤에 시험을 많이 보거든요. 늦게?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듣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시간이 겹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늦게 봐요. 제가 듣기로는 주말에 보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말에 본 적은 없었는데 되게 늦은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녁 때 시험을 본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 날은 무조건 밥을 안 먹어요. 시험이 있는 날은요. 그래야만 했어요. 일부러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 그래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으니까. 음 이걸 얘기를 하기에는 대본이 있는 말이
더 정리돼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게 제 말들이 영웅담처럼 들리지 않게 방송하는 거였거든요.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고 제가 말하는 게 제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았다는 게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사람이건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도 이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다라고 뭔가 다 모든 것을 오픈했을 때 저의 정보 같은 것을 보시고, 아, 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익명을, 그런 걸 저도 다 까먹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 노력했던 거 다, 다 잊어버리고, 음, 힘들었고 아팠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거에만 집중을 하려고 해요. 결과로 너무 많이들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사회에서. 근데 제 방송에서만큼은 아니다. 이 방송을 들을 때만큼은 나는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계속 겸손하게 방송을 해야지. 이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려고 아무래도 웃긴 얘기를 더 가져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도돌이 씨께서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뭔가 웃긴 얘기를 하기에는 뭔가 겸손해 보이지 않는 그렇게 뭔가 허풍 같은 이야기로 들릴 것 같아서 많이 걱정돼서 뭔가 가족이가 약간 계속 미뤄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감동, 진지함을 좀 그쪽에 포커스를 두려고 해요, 이 방송에서요. 예전에, 유희열 씨의 말씀을 방송에서 들었는데 되게 와닿았던 한 구절이 있어요. 그, 어,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로그램이 노래 경쟁 프로그램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했을 때 되게 잔잔했어요. 근데 다른 유희열 씨 말고 다른 프로듀서 분들이, 전문 프로듀서 분들이 너무 노래가 잔잔한 것 같다. 뭔가 아이돌로 키우려는 그런 이펙트 있는 그런 강한 인상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유희열 씨가 아니다. 자기, 맞다. 그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콘서트에 이렇게, 어, 콘서트를 이러면은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희열 씨께서 아니다. 콘서트에서 2시간 내내 잔잔한 노래만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 자기 회사에 있는 루시드 폴이라는 가수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게 되게 저는 인상 깊은 말로 마음속에 남았어서 루시드 폴 얘기를 루시드 폴 얘기가 아니라 루시드 폴 씨의 노래를 그때 접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었던 곡도 심지어 있었고 되게 유명한 노래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드는 노래도 찾았어요. 근데 정말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어떤 방송들이 다 제 방송이 자극적이거나 그런 구독이나 그런 거를 뭔가 광고를 제가 잘 못하는, 마케팅을 제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음,
뭔가 방송에 있어서 뭔가 임팩트를 꼭 줘야 하는가? 나는 이런 잔잔한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굳이 제가 하고 싶을 때는 하겠지만, 굳이 일부러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메일을 보내주시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녹음한 시간이 그동안 시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본을 쓰면 이렇게까지 대본을 길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방송이 20분 정도로 짧게 20분, 30분, 40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1시간이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방송 콘텐츠도 내 구독자가 얼마나 이 방송을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또 그 방송 길이를 조절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방송 특성상 그걸 조절하기가 또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으면 많이 하는 거고, 뭐 나중에는 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본 없이 저의 100% 머릿속에서만 나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친구랑 그냥 밤에 되게 잠 안 오는데 아니면은 되게 뭔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데 이랬을 때 방송을 켰을 때 이 방송이 계속 뭔가 나오게 된다면 밥을 한 입 먹거나 아니면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을 때 그래도 좋은 목소리였다고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제가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왜냐면 이런 방송을 하면은 단점도 있죠. 두서가 없어지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편집하는데도 끊을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본을 올릴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겠지만 가끔씩은 이런 방송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즉흥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방송들도 올릴게요. 여러분들과 만나는데 뭔가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녹음을 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얘기는 어떤지 전 항상 궁금해요. 그리고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저의 그 밑에 적혀 있는 그 부분에 나와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끝에 어떻게 해줬었죠? 저 지금 약간 생각이 안 나서 똑같이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서 검색을 하게 되네요. 오늘도 저의 방송의 끝 노래를 들으면서 그동안 그동안 들었던 방송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쨌든 나에게 집중하자. 또 그거 아닐까 싶어요. 항상 똑같은 주제겠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세상에서 결과로 평가받고 저도 그러고 있죠.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딘가에 결과적으로 내놓기 위해서 음, 인정받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이 공부를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격증이 없다면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 방송을 들으실 때만큼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잠깐만이라도요.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결과만 계속 중시하게 되면 정말 제가 계속 우려하는 것처럼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이런저런 생각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정원이 오늘도 밝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